68년 무신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 상담실에 59 되신 분 한 분이 오셨어요. 68년생 원숭이띠 무신생이셨죠. 오시자마자 제 앞에 앉으시더니 한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한마디 하셨습니다. 박사님, 저 지난 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에 저는 그분의 인생이 다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명리학 박사 한채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켜신 68년생 원숭이띠 여러분, 아마 지금 이 첫 말씀에 가슴이 먼저 움직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지금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병오년 5월, 여러분 인생에서 아주 특별한 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 천천히 새겨 듣고 싶으신 분은 곁에 두고 편하게 들러주세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마음 한 구석에 꺼내놓고 싶은 바람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 줄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성껏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사주가 지금 정확히 어떤 흐름인지 따로 여쭤보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둔 곳으로 편하게 오세요. 자, 그분 이야기부터 다시 해드릴게요. 59 대신 무신생 그분. 지난 5년 동안 겪으신 일들을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사업이 한번 엎어졌고요.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셨고요. 몸도 한번 크게 다치셨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상담실에 오시는 68년생 무신생분들 거의 대부분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지난 5년 돌이켜봤을 때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바람이 한 번은 세게 불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지금부터 제가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을 알아야 2026년 5월이 왜 특별한지가 보이거든요. 무신생이라는 글자, 이 네 글자 안에 여러분 인생의 지도가 다 들어있어요. 무신에서 앞에 있는 무라는 글자는 흙입니다. 그런데 그냥 흙이 아니에요. 큰 흙이에요. 단단한 제방 같고 높은 언덕 같은 흙이죠. 그 아래 신이라는 글자가 받치고 있습니다. 이 신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날카로운 쇠의 기운이고요. 이 두 글자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기운을 옛사람들은 대역토라고 불렀어요. 큰 역의 흙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냐? 기차역이나 큰 터미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사람이 끝도 없이 오고 갑니다. 낯선 사람들이 마주치고 짐을 싣고 다시 떠나요. 정보가 오가고 돈이 오가고 인연이 스쳐요. 그 자리가 대역토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생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질 못해요. 사람을 만나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뭔가 오고 가는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한자리에 밝혀서 뿌리 내리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을 품고 사람을 보내고 그 과정에서 성숙해지는 삶이에요. 그런데 이 대역토가 가진 기운이 하나 더 있어요. 신이라는 글자 자체가 역마의 기운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명리학에서는 인사신의 이 네 글자를 사생지라고 불러요. 계절이 바뀌는 문턱에 서 있는 글자들이죠. 문턱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한 계절에서 다음 계절로 건너가야 하니까. 그래서 이 네 글자를 가진 분들은 평생 이동이 따라다닙니다. 직장이 바뀌고 주거가 바뀌고 사업 아이템이 바뀌고 인연이 바뀌어요. 68년생 분들 중에 한 집에서 20년, 30년 사신 분이 얼마나 계신가요? 거의 없으세요. 이사를 여러 번 하셨거나 직업을 여러 번 바꾸셨거나 최소한 마음속으로라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수백 번 하셨을 거예요. 지금 고개 끄덕이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설계된 사람이라서 그런 겁니다. 흙인데 움직이는 흙이고 묵직한데 오가는 흙이에요. 그 안에 신이라는 금속성이 밝혀 있어서 판단이 날카롭고 사람을 꿰뚫어 봅니다. 그리고 무신생분들한테는 또 하나 특별한 것이 있어요. 이건 제가 오래 상담을 해오면서 직접 보고 느낀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사람을 쉽게 미워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성격이 불같고 호불호가 뚜렷해 보이죠. 맞아요. 좋고 싫고가 분명하세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안에는 정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대역토라는 큰 땅이 사람을 품는 땅이거든요.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 마음에 다 담아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난 5년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가장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사람, 믿었던 사람, 내가 아껴준 사람, 그 사람이 등을 돌렸을 때 그게 제일 아팠을 겁니다. 저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이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가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그 5년의 시간,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대역토라는 땅은요, 사람이 오고 가야 단단해지는 땅이에요. 움직여야 살아나는 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굳어버리고 메말라버리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을 흔들었던 그 바람들, 그 바람이 여러분이라는 땅을 갈아엎은 겁니다. 새로 뭔가를 심을 수 있도록요.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2026년 병오년 이야기를 시작할 텐데요. 그 전에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68년생 분들이 가진 또 하나의 특성, 이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너무 좋아요. 글을 쓰시거나 예술을 하시거나 가르치는 일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유독 많습니다. 이건 신이라는 글자가 가진 섬세함과 정교함에서 오는 거예요. 신금의 기운은 바늘이나 침처럼 세밀합니다. 겉만 찌르는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람을 볼 때 한눈에 알아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일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본능적으로 느끼세요. 그런데 그 본능을 무시하고 정에 끌려서 판단하셨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을 겁니다. 그게 결국 실수로 이어졌고요. 손해로 이어졌고요. 배신감으로 이어졌어요. 이제 그 패턴을 바꿔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 병오년은 여러분의 그 날카로운 직관이 다시 살아나는 해거든요. 특히 5월이요. 5월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제대로 해드릴게요. 자, 2026년은 병오년입니다. 병이라는 글자, 오라는 글자, 이 두 글자가 어떤 해를 만드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병은 한낮의 태양이에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강렬한 불의 기운입니다. 그 아래 오라는 글자는 여름이 정점에 달한 한낮의 불이에요. 하늘의 불과 땅의 불이 같은 방향으로 타오르는 해, 그게 2026년 병오년입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해예요. 뜨거운 해예요. 그런데 이 불이 68년생 무신생분들한테 어떻게 작용하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글자는 흙입니다. 무라는 글자, 큰 흙이에요. 불은 흙을 만나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꺼지지 않아요. 오히려 흙을 단단하게 구워줍니다. 도자기를 만드는 가마를 생각해 보세요. 흙이 불을 만나야 그릇이 됩니다. 흙이 불을 만나야 형태가 잡혀요. 명리학에서 이걸 정인과 편인이라고 해요. 어려운 용어라 설명해 드릴게요. 정인은 어머니의 기운입니다.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보호해주는 기운이에요. 편인은 선생님이나 스승 같은 기운입니다. 내가 배우고 익혀야 할 지혜를 주는 기운이에요. 2026년 병오년, 병은 여러분한테 편인이에요. 오는 여러분한테 정인이에요. 1년 내내 어머니와 스승이 여러분 곁에 앉아있는 해라는 뜻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혼자 다 감당하셨던 거, 이제 도와주는 손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서가 움직입니다. 귀인이 옵니다. 공부할 기회가 열려요. 그동안 미뤄뒀던 자격증, 배워보고 싶었던 분야, 하고 싶었던 공부, 올해는 그게 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이야기예요. 병오년 5월, 음력으로 4월에 해당하는 이 달이요. 68년생 무신생 분들한테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5월은 사라는 글자의 달입니다. 사는 여름의 문을 여는 글자예요. 이파라는 절기에 열리는 달이에요. 자, 여기서 명리학의 묘한 이치가 하나 발동합니다. 여러분 지지에 있는 글자가 신이죠. 원숭이 띠니까요. 그 신이라는 글자와 이번 5월에 들어오는 사라는 글자, 이 둘이 만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시나비라고 해요. 만나서 하나가 되는 기운이에요. 그런데 이게 묘한 게 이 둘이 만나서 원래는 불도 아니고 쇠도 아닌 물, 무슨 뜻이냐? 물은 여러분 무토 흙한테 재물이에요. 여러분이 부리는 기운이에요. 여러분의 주머니로 들어올 수 있는 돈의 기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쉽게 다시 말씀드릴게요. 5월에 여러분 사주 안에서 지금까지 잠들어 있던 재물의 문이 하나 열립니다. 잠겨있던 자물쇠가 찰칵 풀리는 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5월을 특별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에 누가 사업 이야기를 꺼냈거나 미뤄뒀던 돈 문제가 있거나 팔리지 않던 물건이나 부동산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5월에 한 번 더 점검해 보세요. 그게 이번 달에 풀릴 수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다만 여기서 꼭 짚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사시나비라는 게 마냥 좋기만 한 건 아니에요. 사는 움직이는 글자예요. 신도 움직이는 글자예요. 둘 다 역마의 기운을 품은 글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만나면 이동이 강하게 일어납니다. 물리적인 이동이든 관계의 이동이든 마음의 이동이든 뭔가가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5월은 정적인 달이 아니에요. 오히려 동적인 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이 기운을 못 받아요. 움직이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고 발품을 파시고 새로운 곳에 가보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대역토의 방식이에요. 여기라는 건 사람이 오고 가야 역할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빈 땅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분위기 바꿔서 솔직하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5월이 좋은 기운인 건 맞습니다. 재물의 문이 열리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요, 이 시기에 68년생 무신생분들이 꼭 조심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좋은 기운이 들어올 때는 그 기운을 가로채려는 사람도 같이 따라옵니다. 이게 명리학의 오래된 이치예요. 재물이 움직이는 시기에는 그 재물을 노리는 눈길도 많아져요. 5월에 갑자기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올 수 있어요. 좋은 제안처럼 포장된 이야기가 들어올 수 있어요. 투자 이야기, 동업 이야기, 보증 이야기. 이게 지금 여러분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처럼 들릴 거예요. 마음이 확 움직이실 거예요. 그런데 잠깐 멈추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한테는 본능적인 직관이 있다고. 신이라는 글자가 가진 날카로운 판단력. 그게 5월에 특히 예민하게 작동합니다. 그 직관을 믿으세요. 뭔가 찜찜하면 찜찜한 겁니다. 뭔가 너무 좋아 보이면 너무 좋아 보여서 의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5월 안에서도 특히 조심하셔야 할 구간이 있어요. 5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넘어가는 시기. 이 구간의 금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은 가급적 미루시는 게 좋아요. 계약서에 도장 찍는 일, 큰돈이 오가는 결정, 이런 건 5월 안에 마무리하시려 하지 마시고 6월 초까지 시간을 두고 보세요. 5월에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일단 듣기만 하시고 바로 답을 주지 마세요. 이건 제가 정말 여러분들을 상담해드리면서 본 패턴이에요. 급하게 결정하신 분들이 후회하시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 있어요. 5월이 무서운 달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5월은 여러분 인생에서 재물의 물꼬가 트이는 달입니다. 돈이 들어옵니다. 일감이 들어옵니다. 새로운 기회가 들어와요. 다만 그 기회를 여러분이 제대로 받아내시려면 흥분하지 않으셔야 하고 급하지 않으셔야 하고 사람을 한 번 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월은 여러분 인생에서 작은 전환점이 됩니다. 왜 작은 전환점이라고 말씀드리냐면 진짜 큰 전환은 따로 오거든요. 그 이야기를 다음에 해드릴게요. 5월이 열리는 문이라면 그 문 너머에 뭐가 있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이야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5월이라는 문 너머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5월이 돈의 문을 여는 달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문이 제대로 열리려면 여러분 몸과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먼저 해드려야 합니다. 건강이에요. 68년생 무신생분들, 몸 챙기셔야 돼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몸이 버텨온 것만 해도 기적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몸도 같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유독 티를 안 내세요. 아픈 것도 혼자 삼키고 피곤한 것도 혼자 견디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진 무라는 흙의 성질이 그래요. 묵묵히 받아내는 성질이에요. 누가 옆에서 힘들다고 내색하라고 해도 못 내세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5월에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피곤하면 피곤한 게 맞는 겁니다. 잠이 안 오면 안 오는 게 맞는 겁니다. 그 신호를 억누르지 마시고 정기검진 미뤄두셨던 거 꼭 받으세요. 특히 소화기 쪽.
68년생 무신생 분들은 흙의 기운이 중심이라 위장이 가장 먼저 반응합니다. 속이 더부룩하거나 입맛이 떨어지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5월은 화의 기운이 밀려오는 달이에요. 불의 기운이요. 열이 많아지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몸에 열이 오를 수 있고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수치가 흔들릴 수 있어요. 관절에 염증이 있으신 분들은 그 부위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이때는 찬 음식을 무리하게 드시는 것보다 따뜻한 음식을 천천히 드시는 게 더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큰 땅이에요. 큰 땅은 급하게 데워지지도 않고 급하게 식지도 않아야 건강한 땅이에요. 여기서 실천 하나 알려드릴게요. 5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따뜻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찬물 말고 따뜻한 물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 위장과 순환을 같이 돌려줍니다. 그리고 이 건강 이야기가 단순한 건강 이야기가 아니에요. 5월에 열리는 재물의 문을 받아내려면 몸이 먼저 열려 있어야 해요. 몸이 닫혀 있는데 문이 열려도 못 들어와요. 이게 명리학에서 말하는 기운의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몸 다음에 공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이요. 집이든 일터든 5월을 앞두고 한 가지만 정리해 두세요. 현관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요. 무신생 분들의 기운이 대역토라고 말씀드렸죠. 큰 역의 흙이요. 역은 문이 중요합니다. 문이 깨끗해야 사람이 들어오고 문이 밝아야 기운이 들어와요. 5월 시작되기 전에 현관을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신발 늘어놓지 마시고요. 오래된 우산이나 안 쓰는 물건들 치우세요. 그리고 현관 근처에 작은 초록색 식물 하나만 두세요. 작은 거 하나면 됩니다. 초록색은 나무의 기운이에요. 나무의 기운이 여러분 흙을 살짝 풀어주고 불의 기운을 부드럽게 조절해줍니다. 이건 제가 오래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께 권해드렸던 방법인데 실제로 5월 이후에 좋은 소식 전해오신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꼭 무슨 거창한 풍수 비방이 아니에요. 공간이 정돈되면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정돈되면 판단이 맑아지거든요. 그게 진짜 풍수의 원리예요. 그리고 마음 이야기도 한 가지만 해드릴게요. 68년생 무신생 분들, 올해만큼은 미워하는 사람 한 명을 마음에서 놓아주세요. 지난 5년 동안 여러분 속에 밝힌 사람이 한 명쯤 있으실 거예요.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지금도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용서까지 가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내 마음에서 그 자리를 비워주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비어야 새로운 귀인이 앉을 자리가 생기거든요. 대역토라는 땅은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들어와요. 5월에 귀인이 들어오려고 해도 그 자리가 이미 미움으로 차 있으면 귀인이 문 앞에서 돌아섭니다. 이거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5월을 제대로 맞이하시려면 이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지금 이 미움을 가지고 계속 가시겠어요? 아니면 내려놓고 새로운 흐름을 받으시겠어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5월 안에서 특별히 좋은 시기를 짚어드릴게요. 5월 초순이요. 입하가 시작되고 일주일 정도 지난 이 시기가 여러분한테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만남이 잘 풀립니다. 중요한 미팅이나 오래된 지인과의 재회, 이런 약속은 이 시기로 잡아보세요. 5월 중순도 괜찮아요.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순 넘어가면서 금전 결정은 신중하셔야 되고요. 5월 하순 들어가면서는 약간 숨을 고르는 시기입니다.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 이미 벌려놓은 일을 정돈하는 시간으로 쓰세요. 방향은 동쪽입니다. 이동이 필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동쪽 방향으로 움직이세요. 중요한 만남도 동쪽에 있는 장소에서 갖는 게 여러분 기운에 맞습니다. 색은 초록색과 파란색 계열이 좋아요. 붉은색은 5월에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불의 기운이라서 오히려 과열될 수 있어요. 옷이나 소품에 초록색, 파란색을 가까이 두시면 기운이 부드럽게 조절됩니다. 음식은 제철 채소와 생선을 권해드려요. 특히 해산물이 여러분 흙에 부족해질 수 있는 물의 기운을 채워줍니다. 자, 이렇게 정리해드렸어요. 몸을 따뜻하게, 공간을 정돈되게, 마음을 비워지게, 그리고 때를 맞춰 움직이게. 이 4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5월이라는 이 특별한 달이 여러분 인생에서
진짜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을 버텨오신 여러분이에요. 혼자서 다 감당하신 여러분이에요. 이제는 좀 편해지셔야 할 시간이 왔어요. 하늘이 보내주는 그 어머니의 기운, 그 스승의 기운, 그 귀인의 손길, 5월에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들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큰 인연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꼭 필요한 분께 함께 전해주신다면 그 마음이 여러분의 복을 더 크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제 마무리 말씀드릴게요. 68년생 무신생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한 줄이라도 남으셨다면 그걸로 이 영상은 제 역할을 다한 겁니다. 지난 시간은 지나간 겁니다. 다가올 5월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오늘 다 담지 못한 이야기들은 설명란에 정리해 두었으니 꼭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사주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5월에 구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하는지, 이 부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분 한 분 따로 깊이 봐드릴 수 있는 곳을 고정 댓글 첫 줄에 안내해 두었으니 부담 없이 들러보세요. 이 채널이 여러분 곁에 작은 등불이 돼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곁에 두고 자주 찾아주세요. 오늘 이 영상 보면서 떠오르신 마음속 바람 한 줄 댓글로 꺼내놓으세요. 제가 정성껏 함께 기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의 5월이 따뜻하고 풍요롭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명리학 박사 한채원이었습니다. 본 영상은 동양 전통 학문인 사주 명리학에 기반한 교육 및 오락 목적의 콘텐츠입니다. 명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전문 연구자가 오행 이론과 천간지지 체계를 바탕으로 직접 분석하고 대본을 작성하였습니다. 본 영상의 내용은 전문적인 의학적, 법적, 재정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으며 개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법률, 재정 관련 사안은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